네, 이제 3시 정각이 돼서 강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오늘 텀블벅 이제 강연을 맡게 된 텀블벅 지혜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이지만 저는 그동안 텀블벅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한 6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영입을 하고 컨설팅을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연 신청해주신 분들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텀블벅을 한 번쯤은 진행을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텀블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텀블벅을 진행하셨던 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저희 텀블벅 유저들의 특징과 최근 성공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공 노하우 파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펀딩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상공인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궁금한 점에 이제 답변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계시면은 미리 그 줌 채팅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강연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희 텀블벅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텀블벅을 소개할 때 저희가 꼭 이제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채팅에 한번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써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지. 어, 엄청 빨리 써주시네요. 맞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아, 네. 네 분이나 그래서 바로 써주셨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다행히 틀리신 분이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텀블벅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종종 이제 저희가 어디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창작자분들 텀블벅을 진행하셨던 창작자분들 중에서도 종종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던가 이렇게 잘못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요. 저희 텀블벅은 크라우드 펀딩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이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크라우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펀딩, 자금을 모금받는 행위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텀블벅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자금을 모으는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종종 뭐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뭐 텀블벅 외에도 뭐 P2P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던가 뭐 크라우드 펀딩 대출이라던가 이런 용어들을 보셨던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 텀블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언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이거를 계획 상태에서 텀블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를 본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결과물을 제작을 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 후원을 해주신 사람들한테 그 후원의 보상으로 약속했던 선물, 그건 뭔가 유무형의 어떤 리워드를 보상으로 제공을 하시게 됩니다. 네. 저희 텀블벅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후원 창작자분들이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을 하시면서 후원자분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는 뭐 출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공예, 영화, 게임,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텀블벅이 2011년도에 이제 아이디어스에 인수되면서 저희는 아이디어스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텀블벅 펀딩은 일회성 모금이잖아요. 그 일회성 모금이라는 텀블벅 펀딩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적인 판매를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멤버십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스테디오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실 창업자분들 내지는 창작자분들 뭐 개인부터 기업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데 왜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게 된 걸까요? 사실 브랜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유행이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한 가지 제품 내지는 한 가지 콘텐츠만으로 성공을 하고 이 창작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도들은 사실 이미 확보한 인프라 안에서 그냥 비교적 쉽게 내가 계속 지속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도들은 뭐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갖추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내가 시도를 할 때 가장 크게 아마 여러분들이 걸리시는 문제가 사실 돈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비용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새로운 걸 내가 해 보려고 해도 당연히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이렇게 적은 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시도를 자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겠죠. 사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작가나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니 뭔가 지원 사업을 받기에는 이게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내가 매출을 내서 그걸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창작자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텀블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텀블벅을 활용하면 시제품 단계에서 후원자한테 직접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작 전 단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을 다 하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 부담이 적겠죠. 혹시라도 뭐 내가 펀딩이 무산돼서 뭐 달성을 못하더라도 제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재고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후원 인제 크라우드 펀딩은 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실제 유저들에게 직접 후원을 받기 때문에 시장 수요 예측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텀블벅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 도전의 결실이 쌓이면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서 내지는 작가로서의 포트폴리오 역시 좀 풍부해지고 이 도전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후원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분들이 나의 어떤 찐팬으로서 나의 브랜드를 응원해 주는 팬덤으로서 창작의 기반을 마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포트폴리오와 창작을 응원해 주는 팬분들을 만나서 내가 지속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창작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시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는 교집합이라는 작가님하고 이제 아고라는 작가님 두 창작자분이 함께 만나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교집합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한복을 만들어 오기는 했지만 브랜드를 운영해 본 적은 아직 없으신 창작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복 관련한 일러스트를 그리시던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뭐 사실 이렇게 뭔가 판매용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제 브랜드를 운영하셨던 분은 아니셨던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텀블벅을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그림으로 그렸던 일러스트를 한번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뭉쳐서 인제 텀블벅 펀딩을 진행을 하시게 되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제품도 출시하시고 이후에 브랜드 활동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텀블벅은 굉장히 적은 리스크로 새로운 도전을 실행할 수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나의 찐팬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 또한 계속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텀블벅 유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텀블벅에는 사실 20개가 넘는 카테고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많을 때는 저희가 거의 800개 가까운 숫자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누적해서 봤을 때 저희 2014년, 지금 24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네, 패션, 그리고 만화, 웹툰 리소스, 출판, 게임, 그리고 이제 문구, 기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수가 많은 카테고리는 그만큼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눈에 띄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프로젝트 수가 많지 않은 분야는 뭐 유저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본인이 속한 분야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텀블벅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뭔지 가장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창작자분들 미팅을 나가면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럼 도대체 텀블벅에서 뭘 해야 잘 되나요? 제가 뭐 제품이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하면 텀블벅에서 잘 될까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텀블벅 유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텀블벅을 많이 이용하는 유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텀블벅 유저의 페르소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이 텀블벅을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페르소나를 세 가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텀블벅에는 이제 2030 여성 유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텀블벅 전체 유저의 약 80%가 20대일 정도로 10대에서 30대 의 젊은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 중에 약 70%가 여성 유저일 만큼 여성 유저가 많이 이용을 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뭐 다음으로는 텀블벅에는 크리에이터 유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창작자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후원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뭐 주호민 작가님이 본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텀블벅이 뭐 웹툰 배경 파는 곳이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요새 이런 걸 본다더라 하면서 방송에서 네, 소개해 주시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프로로 활동하거나 또는 프로를 지망하는 지망생 또는 학생, 취미로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서브컬처 감성인데요. 창작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관심사나 취향이 반영이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텀블벅에는 특정 타겟 내지는 특정 취향을 가진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결집되기도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텀블벅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툰이나 게임 같은 서브컬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덕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텀블벅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30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뭐 학생이거나 취준생, 프리랜서, 뭐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세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갓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좀 부지런하고 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거를 갓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젊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 내지는 사회초년생 분들의 관심사 연결해서 이런 갓생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가 좀 되어서 뭐 노트나 책을 잘 안 들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고 뭐 다이어리 같은 것도 태블릿으로 적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쓸 수 있는 노트 템플릿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취직했을 초반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텀블벅에서 많이 찾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미를 위한 프로젝트들인데요. 사실 어느 연령대나 취미 생활은 즐기겠지만 2030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캠핑이나 골프처럼 뭐 비싼 장비나 아니면 뭐 이동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취미보다는 집에서 나 혼자서 또는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취미들을 좀 더 즐기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야외 활동을 위한 취미보다는 실내에서 뭐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패드라든가 아니면 나만의 이제 와인을 내가 한번 먹어 본 와인을 수집하고 인제 기록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든가 또는 뭐 집에서 인제 친구들이랑 요새 홈바 홈카페 뭐 홈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요런 것들이 텀블벅에서 이런 유저들과 시너지를 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노브라로 입을 수 있으면서도 한 벌인데 4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원피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래 서거나 앉아서 인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인제 다리 붓기나 통증 같은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또는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인제 기존 제품에서 좀 해소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해소해 주는 제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인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 백팩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여행용 백팩을 뭐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보통 이제 남성용으로 나온 되게 검정색의 이렇게 투박하고 큰 사이즈 크고 무거운 이런 백팩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을 겨냥해서 소재도 다 가볍고 색상도 좀 더 밝고 그래서 캐주얼하고 무겁지 않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좋은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텀블벅 후원자분들의 어떤 페르소나를 말씀드릴 때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리소스들 내지는 어떤 자료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그릴 때 뭐 활용하실 수 있는 웹툰 배경부터 시작해서 내가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담은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이라든가 또는 웹툰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가이드나 템플릿, 폰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관심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실 자료집만 보는 게 아니죠.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도구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또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꼭 그림을 그리는 뭐 직업만이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텀블벅에 있는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그렇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자라든가 아니면 손목 통증 이제 특히 컴퓨터 많이 하시거나 그림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손목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대라든가 뭐 거북목이나 불편한 자세를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침구류 같이 쪼끔 더 나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텀블벅 유저의 특징으로 서브컬처 감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텀블벅 유저분들은 이제 만화부터 시작해서 웹소설 또는 자기만의 취미 이런 자기만의 서브컬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부터 시작해서 뭔가 중세, 판타지 이런 특이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들 내지는 그런 콘텐츠에 반응하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인제 보여 드린 저 부속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게 최근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화제를 끌었었잖아요. 그 파묘가 딱 개봉한 이후 시점쯤에 펀딩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제 저런 무속이나 이런 세계관에 관심이 많은 시점에 아예 좀 창작자를 타깃해서 이런 세계를 창작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북을 만들어 준 케이스였고요. 그 외에도 뭔가 이런 전통 내지는 중세 컨셉의 양산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텀블벅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덕질을 열심히 하시는 내지는 나만의 인제 취미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덕질 활동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텀블벅에서는 이제 개인 창작자분들도 펀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덕후 본인이 내가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내가 덕질을 해보니 이런 거 진짜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개발한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 팬을 위한 응원봉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야구 붐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구장 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은 이제 가방이라던가 내지는 캐릭터를 위한 타로를 보는데 최적화된 타로 카드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덕후 취향인 분들과 관심사가 맞아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성공한 예시들을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페르소나와 적절하게 좀 시너지를 낸 케이스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에서도 전통 컨셉의 의류라던가 내지는 뭔가 간호사가 만들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속언류, 굉장히 편하고 기능성이 강조된 속언류라던가 내지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실내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온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걸칠 수 있는 의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좋은 반응들을 얻은 사례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 카테고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무속미술 사실 이런 거는 이런 거에 궁금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일부 참여하시고 내지는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창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타로처럼 나만의 취미를 활동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 펀딩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아예 공예 작가분들 내지는 공예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예 바이블을 복간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최근에 진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문구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공상봉 분들의 취미나 취미생활 내지는 관심사와 좀 연관이 된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요즘에 많이들 취미생활 하시는 것처럼 아이패드에서 내가 뭐 다이어리를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나 템플릿 같은 것들이 최근에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이제 야구 붐과 더불어서 야구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야구 일지, 이번에 이제 경기가 어떻게 풀렸는지, 경기 스코어는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라던가 또는 집에서 심지어 이것도 이제 전통 컨셉이죠. 전통 컨셉으로 이제 십자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키트라던가 이런 취미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좀 좋은 반응들을 얻었습니다. 리빙 카테고리에서는 그 앞서 소개드린 페르소나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성의 좀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라던가 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일하거나 게임하거나 작업하시는 분들의 자세를 위한 제품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예시인 게이밍 레벨업 쿠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게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자세가 안 좋잖아요.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으면 이제 허리도 굽게 되고 목도 아픈데 이런 거를 이제 자세를 교정해 주고 또 이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카테고리는 푸드인데요. 사실 푸드가 텀블벅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펀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강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푸드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소개해 드린 그 세 가지 페르소나와 아주 적합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펀딩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펀딩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제작 전에 이제 모금을 갖는 거다 보니까 후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오래 기다려서 받을 만한 식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념일이나 저희가 왜 특정한 뭐 설날 이렇게 선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미리미리 제품이나 선물을 준비를 해서 딱 그날 맞춰서 인제 선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이나 추석 명절 내지는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같이 어떤 특정 기념일을 기념하고 그 시기에 선물을 하기 좋은 식품들이 쪼끔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처럼 식품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식품들 그리고 일상에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식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야 이제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카이막이라든가 최근에 엄청 SNS에서 막 바이럴 되고 있는 그 두바이 초콜릿인가요?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데 아직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지 않고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는 제품들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서라도 '내가 받아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자극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푸드 중에서도 수제로 제작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예시로 보여 드리는 이 초콜릿 디저트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수제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작 수량도 이제 많이 만들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거를 아예 펀딩을 통해서 사전에 주문량을 확보해 두고 주문 받은 만큼 제작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제 펀 펀딩을 활용하신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텀블벅에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 사례와 트렌드를 설명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례에만 맞추면 다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복만 만들면 그러면 다 성공하는 걸까요? 맞아요. 네. 사실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텀블벅에는 무산되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무산된 이유는 단순히 뭐 제품이 부족하거나 뭐 퀄리티가 떨어져서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타깃이 뭐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적절한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제 확실한 거는 단순히 성공한 사례를 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무작정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텀블벅에서 성공한 프로젝트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요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타겟팅이 정확했는가. 어떻게 보면 명확히 호환할 만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좀 지정을 하고 타깃이 명확했는가라는 요소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후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였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제 차별화된 상품이 있는가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 계획이 있었는가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채팅으로도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텀블벅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성공적인 펀딩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요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사실 목표 금액이라는 거는 어 저도 인제 창작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텀블벅에 이 목표 금액 설정하기라고 해서 왜 이렇게 목표 금액이 있고 뭐 얼마 이상 달성하고 뭐 몇백 퍼센트 달성 요런 숫자들이 있으실 텐데 요거를 어떻게 요 목표 금액도 있고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달성하고자 하시는 금액, 성사됐으면 하는 금액 요 두 가지의 의미를 크게 인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텀블벅에서 말하는 목표 금액은 보통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최소 금액을 목표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텀블벅은 이 목표 금액을 100% 이상 달성하지 않으면은 아예 결제가 진행이 되지 않는 아예 100% 달성하거나 아니면 제로로 인제 절대 진행이 되지 않는 all or nothing 인제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표 금액 바가 있죠 저희는. 그래서 요것이 100% 까지 이제 펀딩 기간 동안 달성이 되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목표 금액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뭐 최소로 잡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잡아 주시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목표 금액이 이 프로젝트를 결제가 되게끔 성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사실 숫자인 만큼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방법은 스프레드시트 뭐 엑셀도 좋습니다. 그런 걸 열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나서 배송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의 지금 도표를 보면은 저희 뭐 선물 제작하는 비용 외에도 배송비, 뭐 포장재 구입비, 뭐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게 나중에 제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서 뭐 다시 이제 제품을 배송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예비 비용 같은 것도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한번 내가 '아 이 정도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쭉 계산을 해 보셔야 '아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구나.'를 좀 파악을 하시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예시로 적어 놓은 예시를 보니까 대략 필요한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인제 계산을 저는 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이거를 그러면 진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요 그래프처럼 목표 금액이 인제 1,000만 원인데 아슬아슬하게 1,000만 원까지 마감일 직전에 달성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거를 끝날 때까지 달성을 할지 안 할지 막 맘졸이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초반 후원액입니다. 왜냐면 텀블벅 전체 프로젝트를 저희가 평균을 내 봤을 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오픈한 3일 차에 약 40% 37%의 모금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7일 차에 전체 금액의 약 50%를 모금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픈하고 대략 일 주일 정도 지나면 그 금액이 인제 마감에 달성하시는 금액의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아 내가 이 정도를 달성하겠구나.'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오픈 초반에 50%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 50%를 어떻게 예측하냐면 요 50%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면은 나의 주변인 나 내지는 나의 커뮤니티 내지는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유저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제 펀딩 담당자로 인제 주변 분들한테 텀블벅도 소개해 드리고 펀딩 홍보도 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펀딩이 좀 보험 판매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제품도 아직 안 나왔죠. 뭐 후기도 없죠. 심지어 뭐 창작자가 인지도가 있는 창작자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제 막 창업을 해서.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이런 사람 상태인데 "내가 이런 거 만들 건데 아직 제품은 없어. 근데 이거 좀 사 줘."라고 소개를 하려면 어떤 사람들한테부터 먼저 사실 소개를 할까요? 네. 보험처럼 사실 가까운 사람들한테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죠.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친인척, 내 친구들, 뭐 내 학교 선후배 이런 사람들부터 소개를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크라우드 펀딩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직 출시하기도 전이고 후기도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창작자에 대한 인지도 내지는 신뢰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에 후원해 줄 만한 사람들을 모으려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오픈한 초반에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미 나를 알고 있는 뭐 주변인 내지는 나의 팔로워, 뭐 SNS 팔로워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오픈 초반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나의 주변인들이 내가 필요한 금액의 한 절반 정도는 후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 충분히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게끔 아예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창작자 가이드라고 텀블벅 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가 보시면 가이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를 계산하실 수 있는 시트를 저희가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실제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금액 내지는 내가 달성만 해야만 하는 목표 금액을 넣어 보시고 내 평균 리워드 금액을 넣어 보시면 '아 내가 초반에 어느 정도의 후원자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펀딩 진행이 가능하구나.'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펀딩 홍보 계획 내지는 인제 제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금액보다 필요한 예상 이제 후원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펀딩 예상되는 이제 펀딩 기간을 더 뒤로 미쳐서
이제 미뤄서 그 기간 동안 홍보를 더 하실 수도 있고 내지는 필요한 예산을 더 줄이실 수도 있죠. 내가 원래는 뭐 한 3 가지 색의 원피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최소한 인제 '제작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한 가지로만 제작을 해 보겠다.' 이렇게 프로젝트 규모를 줄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평균 리워드 금액이죠. 1 인이 쓰실 수 있는 돈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아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의 후원자분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뭘 조절하면 좋을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해 보시면 목표 금액을 설정하시는데 그리고 이 목표 금액을 가지고 뒤에 나올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목표 금액을 설정하면 많이 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선물 구성입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증정품 내지는 뭔가 경품 같은 이미지가 들지만 사실 텀블벅에서 쓰는 선물이라는 말은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후원자한테 전달해야 되는 제품 내지는 콘텐츠를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VOD 강의를 만드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그 VOD 강의 자체가 후원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 될 거고요. 뭐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하면은 책이 이제 후원자한테 전달하는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놀이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놀이개가 후원자한테 전달하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실 그럼 VOD 강의를 뭐 선물로 구성을 하면 되겠네요. 뭐 책을 선물로 구성하면 되겠네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필요한 목표 금액들을 잘 모으기 위한 이 선물을 구성하는 데도 좀 팁이 있습니다. 팁이 2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예시를 들어서 네. 팁이 2 가지가 있는데요. 네. 1 가지 첫 번째는 얼리버드 선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텀블벅은 이 초반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반에 후원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사실 펀딩 기간이 이렇게 뭐 1 달이면 1 달 뭐 한 2 주 3 주면 3주 이렇게 펀딩 기간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굳이 1달 후가 아니라 이 오픈한 초반에 후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보통 왜 얼리버드라고 하면은 콘서트나 요즘에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갈 때 얼리버드 티켓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내가 구매하면 그만큼 좀 할인이나 어떤 혜택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펀딩도 똑같습니다. 이제 뭐 한정 수량 내지는 선착순 후원자 대상으로 일찍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쪼끔 더 혜택을 드리는 선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펀딩을 기다리거나 후원에 참여하시려고 프로젝트를 살펴보시는 분들이 이거 뭐 한 달 후에 마감되니까 나중에 후원해도 되지만 지금 후원하면 좀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후원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얼리버드 선물을 설정해 주실 때 하나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얼리버드 선물 수량을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얼리버드인 만큼 초반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혜택을 가져가야 되는데 얼리버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겠죠. 굳이 이제 초반에 후원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얼리버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최대한 사람들이 초반에 후원하게 유도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니 너무 수량을 적게 해 버리면은 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초반에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두 번만 후원하고 끝나 버릴 수도 있으니 좀 적절한 숫자로 얼리버드 선물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많이 드리는 게 아까 저희가 초반 3일 동안 인제 전체 모금액의 한 40%가 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초반 3 일을 어떻게 가이드로 삼아서 내가 초반 3 일에 달성하는 해야 되는 금액이 1 0 0 원이다. 내가 그래도 3일 동안은 1 0 0 원은 모금을 하고 싶어. 근데 내 리워드 가격이 5만 원이야. 그러면 얼리버드 개수를 20 개로 설정하면 딱 이 초반 3 일에 필요한 금액은 얼리버드로 최대한 충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초반에 달성해야 되는 금액을 얼리버드로 통해서 좀 후원을 모금할 수 있게끔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부분은 선물의 금액대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뭐 제품 가격을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도 있을 수 있겠고, 내지는 세트 구성이나 다른 선물을 포함해서 이제 가격대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특히나 왜 필요하냐면, 텀블벅은 사실 쇼핑을 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텀블벅에 들어올 때 '내가 뭐 휴지를 사야겠어.' 내지는 '내가 뭘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텀블벅에 뭐 있나, 뭐 신기한 거 있나 볼까?' 하고 둘러보다 보면은 '이거 되게 신기하네.' 내지는 '이거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들어와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텀블벅에서 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나는 한 10,000원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지는 나는 그래도 한 뭐 1 0 원, 5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가, 기대치 내지는 가치가 후원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분들이 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최대한 이탈하는 사람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모금액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통 이제 금액이 낮은 걸 만들어 주시는 거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품 스펙을 좀 낮추거나 개수를 줄이면 되니까요. 근데 보통 높은 걸 만들어 주시면은 "아, 이거 어차피 높은 거 만들어 봤자 후원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비싼 리워드는 선택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 숫자가 적더라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그래프도 제가 앞에 보여 드렸던 이 목걸이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리워드별로 사람들이 얼마를 인제 후원한 건지 한번 수기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계산을 해 봤더니 5만 원 이하를 선물하신 분들이 당연히 숫자도 많고 금액 비중도 컸습니다. 근데 5만 원 이상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숫자에 비해서 모금액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5만 원 미만만 있었다고 하면 저 정도의 성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5만 원 이상의 좀 고가의 리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모금액 규모를 만들어 낼 수 있으셨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금액대의 선물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제안을 드리면, 가장 많이 인제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들이시는, 내지는 이제 딱 떠올리시는 게 '아, 그럼 굿즈나 뭔가 경품을 많이, 사은품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넣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프로젝트에 후원자들이 왜 이걸 후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을지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 꼭 실물의 어떤 제품이나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일종의 무형의 서비스도 저희는 리워드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고, 후원자 수요가 있는 유무형의 콘텐츠나 제품들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예를 하시는 작가님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름을 각인을 해 준다거나, 내지는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것도 인제 후원자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좀 이거는 좀 코어하게 찐 팬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진짜 매니아들을 위한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랑 일종의 모임을 하는 거를 리워드로 제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리워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 금액이 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거 이런 뭐지 조명 토퍼를 만드는데 이거를 맞춤으로 제작해 드린다라는 거에 뭐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이걸 가치로 책정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인제 사람마다 여기에 나는 한 5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이런 거라면 뭐 20만 원도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나 이런 유명향의 가치를 가진, 부가가치를 가진 리워드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격 부담이나 아니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에서 쪼끔 벗어나서 후원자들의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시를 조금.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목표 금액도 정하고, 무슨 펀딩할지, 어떤 거로 펀딩할지, 그리고 리워드 구성은 어떻게 할지까지 다 정해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실 후원 이제 창작자분들 만나 뵈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세 페이지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만들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텀블벅 펀딩도 많이 진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스에 입점해 계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스에 이제 올리신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보통 뭐 아이디어스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스토어든 뭐 다른 온라인 커머스든, 보통 온라인 커머스에 올리는 상세 페이지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제품에 대한 소개하고 사진 중심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제품으로 텀블벅 펀딩도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펀딩하셨던 상세 페이지에 제가 상단의 일부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벌써 앞에 있었던 상세 페이지는 전체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도 지금 정보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벌써 이제 이 창작자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이번 제품 컨셉은 뭐고 디자인 시야는 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텀블벅은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드리면 많이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걸 이렇게까지 막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막 길게 써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텀블벅은 처음 세상에 선보이는 제품인 거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마음에 든다 하고 바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후기 같은 것도 찾아보고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데 이거 써본 사람 있나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써본 경험을 저희가 찾아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거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보통 구매를 진행을 하죠. 근데 펀딩은 정말 이 상세 페이지만 보고 아무런 후기 없이 '아 이게 이런 제품이구나.'라를 알고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 후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제품에 대한 사용 예시나 활용 예시나 어떻게 쓰는지, 쓰는 방법 같은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두 번째는 우리가 후원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쉽게 말해서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텀블벅에서만 구할 수 있고 내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받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후원자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알리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제품이구나. 이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구나.'라는 거를 인제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쓸 때는 요 두 가지, 후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가, 그리고 이 후원 가치가 잘 어필이 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도록 가이드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세 페이지를 쓸 때 저희가 하나씩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특히 이제 요 내용은 프로젝트 인제 상세 페이지 가장 도입부에 쓰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이걸 왜 시작하게 된지, 내지는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왜 만드시게 됐어요?"라고 여쭤보면 "제가 이런 거 한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없는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내지는 그동안 제가 이런 비슷한 거 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제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후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후원에 참여합니다. 나도 마침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비슷한 고민 있었는데. 나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하면서 후원에 참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 주시면은 후원자분들의 공감대를 좀 이끌어서 '아 그래. 이거 맞아. 나도 필요했어. 나도 이거 좀 이런 생각한 적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도 가장 상단에 소개해 주시는 게 이 본인의 이제 이력이죠. 창작자분의 이력하고 내가 이걸 왜 쓰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원래 전공은 의류학과를 전공했는데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비개발자가 어떻게 코딩을 배우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설명이 난해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자기의 인제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 '아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소개를 해 주고 계시죠.
다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흡연자분들이 인제 재 털 수 있는 휴대용 재떨이를 만든 케이스인데 이분이 가장 상단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자기가 인제 새벽 인제 일하면서 인제 밤늦게 유흥가 근처를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길바닥에 인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아 저거가 되게 거슬린다. 그래서 저거를 뭔가 내가 나의 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휴대용 담배꽁초 인제 수거하는 트레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후원해 주신 분이 나중에 커뮤니티에 써 주신 글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자기도 인제 반려동물 키우고 있어서 반려동물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길에 담배꽁초 많은 게 자기도 되게 거슬렸다. 근데 이 프로젝트 보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주변에도 선물해 주려고 내가 후원했다. 너무 공감돼서 후원했다."라는 글을 마침 딱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앞에 시작할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시작하게 된지, 본인이 이거를 왜 만들게 됐는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뭐 대단한 취지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닌데요. 그냥 이게 예뻐서 만들었는데요. 네는 이게 좋아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은 그 예쁜 내지는 좋아하는 요소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민트 초코를 좋아해서 뭐 민트 초코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지 이런 좋아하시는 부분을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 드리는 것도 그 흉배라고 하는 이제 조선시대에 있는 의관에 있는 이제 자수를 따서 인제 파우치로 만들어 주신 케이스인데요. 처음 시작을 요렇게 하세요. "여러분 흉배가 뭔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인제 시작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영감을 받은 모티브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소에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 나도 저거 궁금해.' 내지는 '어 나도 저거 좋아해.' 하는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은 요소 내지는 디자인의 원천이 된 뭔가 요소 내지는 좋아하게 하는 어떤 특정 요소, 이걸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하는 요소가 있으시면 그거 먼저 소개를 해 주시면서 상세 페이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노하우랑 동일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는지를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가 이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라고 소개하시면 그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내지는 제품에 대한 소개,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하실 텐데요. 이런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에는 좀 주요한 특징 내지는 특장점을 소제목이나 넘버링을 활용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특히나 텀블벅 유저분들은 그래도 글을 꽤나 많이 읽는 편이시긴 한데요. 사실 모바일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텀블벅을 살펴보고 계세요. 근데 모바일에서 굉장히 많은 이 정보값을 한꺼번에 읽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하려면 사실 줄글로 인제 내용이 많으면은 인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의 특장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소제목이나 넘버링을 활용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에는 아까 저희 말씀드렸죠. "텀블벅은 후기가 없다." 정말 이 상세 페이지만 보고 후원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내지는 콘텐츠를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 상세한 설명과 활용 예시를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런 사진도 하나하나 찍어서 보여주시면 더 좋고요. 또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부품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같은 것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지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이어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인제 본인이 다이어리 꾸민 모습이나 실제로 활용한 그런 캘린더를 활용한 모습 같은 거를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후원자 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구나.'라는 거를 더 쉽게 인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 예시도 다양하게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실 때 사실 텍스트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이미지도 좋지만
GIF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저희는 굉장히 시각에 약한 인제 동물이잖아요. 말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지 한 장, 동영상 한 장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만 보면 '그냥 컵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요게 요런 제품입니다. 인제 물의 온도에 따라서 겉에 있는 프린팅의 색깔이 바뀌는 유리잔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뭐 겉에 있는 색이 바뀌는 유리잔입니다."라고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이 사진 한 장만 보여줘도 '아 이거 이런 제품이구나.'를 한눈에 좀 후원자한테 인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진도 좋지만 이런 GIF 이미지나 동영상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특히나 더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SNS를 운영하실 때 또 바이럴 되기가 훨씬 좋아요. 특히 뭐 인스타그램도 알고리즘상 뭐 사진보다 뭐 동영상, 요새는 또 릴스도 많이들 보시니까 그런 동영상이나 GIF 이미지가 훨씬 SNS에서 바이럴 되기가 좋아서요. 실제로 요 포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토물벅 계정으로 예전에 홍보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제품 사진만 홍보를 나갔을 때는 그 정도로 반응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 GIF 이미지를 올렸을 때 저 GIF 이미지만 유달리 다른 포스트들보다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인제 SNS에서 둘러보시는 분들도 예 고 바이럴 GIF 이미지가 훨씬 인제 눈에 잘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런 이미지를 상세 페이지에만도 쓰시겠지만 그 외에 본인이 운영하시는 SNS나 프로젝트를 홍보하실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꼭 같이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희 강연 시작한 지 거의 1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실 마지막 파트가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파트입니다. 네, 바로 이제 프로모션, 펀딩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인제 저도 인제 창작자분들 만나 뵈면 "아 홍보 그냥 뭐 돈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팔로워가 없는데요. 저 뭐 SNS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광고 비용을 쓰는 방식보다 여러분들이 개인 단위에서 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노하우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딩을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펀딩 오픈하고 한 3 일이면 전체 모금액의 한 40%가 달성이 되고 펀딩 오픈하고 1 주일이면 전체 모금액의 50% 정도가 달성이 되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을 사실 모금을 하려면 펀딩 오픈하기 전부터 홍보가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픈 딱 했던 시점에 후원자분들이 들어와서 후원에 참여를 해 주시겠죠. 물론 인제 펀딩 기간이 길기 때문에 펀딩 오픈하고 나서도 홍보를 하실 수 있고 그걸 보고 유입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제 그러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황금 시간 인제 골드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펀딩 홍보는 펀딩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딩 홍보를 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내 프로젝트에 후원해 주실 만한 내가 타겟하는 이 제품을 쓸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 프로젝트에 좀 후원해 줄 만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지? 뭐 내 제품을 예전에 구매해 준 사람은 내지는 내 강의를 예전에 들어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지? 얼마나 어디에 있지? 라는 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뭐 이벤트는 없을까? 내가 뭐 경품으로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내지는 '내가 홍보에 도대체 뭘 쓸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나? 돈을 쓸 수 있나? 뭘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홍보의 목적 같은 거를 계획하실 수도 있죠. 단순히 '나는 매출을 많이 낼 거야.'인지 아니면 뭐 '나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고 싶어.'인 건지 홍보의 목적도 따라서도 홍보 계획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좀 곰곰이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SNS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SNS로 펀딩 홍보해 주세요." 너무 요즘은 뭐 펀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제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사실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인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인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통해서 미리 후원에 이제 참여해 주실 만한 예비 후원자분들을 확보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SNS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저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뭘 올려야 되나요?"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제 창작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준비 과정부터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이제 SNS를 워낙에 많이 쓰시다 보니까 SNS에 왜 광고 목적의 그런 포스트 뜨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길이 별로 안 가시지 않나요?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펀딩 오픈했으니까 홍보에 인제 후원해 주세요."라고 알리는 광고나 선전 멘트는 되게 1 차적인 접근이라고 하면은 펀딩 이제 오픈하기 이전부터 "내가 이 프로젝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는 훨씬 더 여러 레이어를 거치기 때문에 뭐 직관적이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에 대한 관심 내지는 흥미를 갖게 하기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는 이거에 이런 분야 내지는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제품이나 이제 요런 프로젝트를 아직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SNS를 개설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부터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예시로 보여 드리는 창작자분도 이제 텀블벅 펀딩 진행하셨던 분이셨는데 처음에 이제 펀딩 결정하시고 부자재 선정하는 것부터 SNS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저 인제 뭐 만들려고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색상은 뭐로 할지 오늘 보고 왔는데 뭐가 좋을까요?"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 봤는데요. 이거 색상은 뭐로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고민까지 후원하시는 분들 내지는 SNS 팔로워 해 주시는 분들한테 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 같은 것도 SNS 통해서 막 말씀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인제 예비 후원자분들이신 팔로워분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고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 동참을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쪼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제품, 내 프로젝트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타깃한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내지는 커뮤니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플루언서라는 건 단순히 뭐 유명인이나 뭐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타깃한테 영향력이 있냐를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시로 보여 드리는 인제 창작자분은 이분도 이 제품을 만들면서 처음 창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이건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거치할 수 있는 테이프 거치대를 만드셨던 분이신데 이거를 이제 펀딩 준비하시면서 자기는 SNS 팔로워도 없고 근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시길래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라고 여쭤봤더니 요새 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요?"라고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좀 제품을 알리거나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이분이 제품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거 하나하나 거의 3D 프린팅으로 수제로 막 만드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품은 시제품이 몇 개 있어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셨어요.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거 제품 보내 드릴 테니까 써 보고 후기 남겨 주세요." 심지어 제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체험단 모집해서 "이거 제품 하나만 일단 보내 드릴 테니까 써 보고 좋으시면은 제가 후기 올려 주시면은 나중에 이거 제품 양산해서 더 많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체험단을 모집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체험단도 인제 본인 SNS 팔로워가 몇 개 없으시니까 막 태그 같은 거 많이 달아서 막 닥구족 이런 식으로 인제 태그 잔뜩 달아서 SNS에 올려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체험단으로 활동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체험단에 참여해 주신 인스타그래머 분들이 팔로워가 대단히 많은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저도 나중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 한 100 명대부터 시작해서 500 명대 진짜 많은 분이 한 1000명 정도이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팔로워가 아닌데 나를 팔로우해 주지 않는 사람 100 명, 1000 명한테 이 제품을 소개하는데
할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품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셨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제품의 주요 타겟들이 누구인지를 고려해서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 예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는데요. 이분도 인제 손목보호대를 만드는 업체 대표님이셨는데 이 '손목보호대 누가 많이 쓸까?' 고민을 했을 때 '웹툰 작가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분도 돈은 없지만 이제 샘플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데 살펴보다가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샘플 다 보내 드리면서 뭐 후기 같은 거 써 보시고 좋으시면 한번 SNS에 언급 한번 해 주세요. 뭐 "안 올려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주변에 막 선물을 뿌리셨는데 의외로 인제 많은 분들이 써 보고 괜찮아서 후기들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런 후기들을 보고 다시 인제 펀딩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고런 선순환을 만들어 냈던 사례라고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하신 케이스도 있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펀딩 진행하셨던 그 야구 가방 만드셨던 창작자분이신데 결국 이것도 '누가 후원 많이 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팔로우하는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 통해서 아예 광고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인제 따로 찾아본 거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렇게 "야구 갈 때 좋은 펀딩."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신청한 거다."라고 포스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 보면 야구 이 제품은 모르지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 제품의 타깃이라면 후원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홍보 방법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텀블벅 기능 중에 공개 계정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요런 사전 홍보를 하실 때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전 홍보를 하고 있으시면은 펀딩 오픈했을 때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펀딩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전 홍보를 하면은 문제점 이제 아쉬운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 포스트를 보고 이 프로젝트에 후원해 줄지를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계세요. 뭐 좋아요는 찍히고 있고 관심 있어요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전환이 될지 실제로 프로젝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쪼끔 더 '내가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개 계정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 기간 동안 알림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구나.' 그리고 이 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 홍보하시는 인제 예비 후원자분들을 모을 수가 있어서 요 공개 계정 기능을 좀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펀딩을 이제 이렇게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나면은 펀딩 오픈하고 나서도 펀딩 시점별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펀딩 오픈 초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그러면 오픈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지를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고민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식품이나 향수 이런 것처럼 써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 예정 기간 동안 뭐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일부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샘플을 보내 드려서 미리 인제 제품을 좀 체험해 보고 후기를 남겨 줄 수 있게 한다거나 내지는 오픈 초반에 이제 알림 신청하고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뭐 추첨해서 경품을 드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좀 오픈 초반 내지는 요 시점에 후원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를 미리 계획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텀블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채널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입니다. 사실 오프라인도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런 박람회나 페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진행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박람회나 페어에 참여하셔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많이 참여하시는 뭐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던가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플레이 엑스포나 BIC 같은 행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아예 그런 행사 기간에 펀딩을 진행하셔서 현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펀딩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제품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고 바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오프라인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제품 가격이 비싸거나 그래서 인제 '좀 실물을 봐야 후원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펀딩 기간 동안 짧은 시간 어떤 공간을 대여하거나 본인의 뭐 오피스가 있으시다 하면은 오피스에서 와서 그냥 제품을 한번 쪼끔 살펴보실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오프라인 채널도 홍보에 좀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은 펀딩 그냥 오픈하고 후원 인제 끝나면 후원자분들한테 제품 발송하시고 끝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은 인제 커뮤니티에 아무런 글도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펀딩이야 물론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품 발송만 잘하고 끝내도 아무 상관없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제작 취지나 프로젝트 내용에 굉장히 공감해서 사전에 이렇게 돈을 지불해 주실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열정적이고 여러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제품 한번 보내 드리고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분들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이 후원하신 후원자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끔 좀 커뮤니티를 통해서 후원자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딩이 끝난 후에도 뭐 제작 과정을 좀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 주신다거나 뭐 후기가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게시판은 펀딩 끝나고 나서도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요새 이런 활동하고 있다."라는 뭐 홍보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후원자분들이랑 조금 많은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텀블벅에 한번 참여하셨던 후원자분들이 여러분들의 팬이 돼서 앞으로의 활동에도 좀 계속 참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 텀블벅에도 아마 요금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금제를 뭘 선택해야 될지 뭐 무조건 높은 거 선택해야 될지 낮은 거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히려 앞에 이런 홍보 계획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셔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맞는 요금제와 광고 상품들을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꼭 무조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좋다, 뭐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안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따라서 맞는 요금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저희 뭐 광고 상품이 뭐가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저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인제 저희 앱 내에 인제 주요 구자들에 노출되는 거 인제 가끔 보시면은 텀블벅 앱에 이렇게 AD 딱지가 모서리에 뜨여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 광고 구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AD 딱지가 뜨여 있는 것들은 인제 요런 광고 상품을 구매하셔서 노출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프로젝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냐면 이제 텀블벅 전체 유저들한테 노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유저를 타깃하는 제품보다는 이제 두루두루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대중적인 제품들이라든가 내지는 텀블벅 유저들한테 좀 소구가 많이 될 만한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구자를 활용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나는 좀 특정 타깃한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하고 싶다.' 뭐 '나는 이제 보드게임을 준비한다.' '나는 뭐 창작자 향 어떤 가이드북을 준비한다. 그래서 '난 요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CRM 광고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RM 광고는 저희가 유저의 행동 내지는 이제 프로젝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 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 후원해 보신 후원자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타겟팅해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광고 상품인데요. 뭐 특정한 타겟을 좀 대상으로 광고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CRM 광고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SNS 광고를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사실 광고 뭐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광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한번 해보고는 싶다라고 하면은 텀블벅을 통해서 SNS 광고 대행을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광고 소재 운영 이제 제작부터 해서 운영을 대신 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 광고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광고 대행을 신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홍보 계획이랑 맞춰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거의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노하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사실 진행하게 된 계기죠. 소상공인 사업에 대한 소개에 대해 간단히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에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요 채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 강연 진행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텀블벅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조건은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21일 이상 펀딩 진행이 가능하신지, 왜냐면 이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지원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펀딩 기간이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신지, 요게 하나가 조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이제 소상공인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이런 서류가 제출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3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프로모션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텀블벅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장 하단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아마 상단에 지원사업 안내라고 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랑 조건, 그리고 신청도 이 안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곧 마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올해 중으로만 펀딩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업 이제 수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고민 중이셨거나 아니면 올해 펀딩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점, 고민되는 점 있으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뭐 사업 관련한 질문은 저희 텀블벅 헬프센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제가 채팅을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일단은 가장 하단에 있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가장 상단에 지금 MK님이 남겨주신 것부터 볼게요. 팬덤이 생기려면 제품 서비스 외에 창작자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 등 네, 애정이 있어야 팬덤이 훨씬 잘 생기는데 제품만으로 상품 커뮤니티만으로 결과만으로 소통하면 팬덤이 생기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후원자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게시글을 많이 올려달라라는 뜻은 아니고 보통 소통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이런 거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알아주셔서 되게 좋네요. 내지는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라고 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엔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뭐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 내지는 피드백 같은 걸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후원자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좀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창작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냥 돈으로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창작자라는 거를 후원자분들도 그래야 알 수 있고 창작자분들도 사실 그런 식의 소통이 있어야 후원자분들이 이걸 왜 후원했는지 내 제품에 왜 관심을 가졌고 뭐 아쉬운 점이나 좋은 점은 뭔지 같은 걸 아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런 소통을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 네. 기획전 관련한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기획전을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의견 주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신청 기간 동안 50만 원 광고, SNS 광고 테스트가 거절이 됐었다. 만약에 거절이 됐다면 저희가 정확히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테스트 그 광고를 세팅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광고가 실제 집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남은 알림 신청 기간이 뭐 너무 짧았다던가 하면은 거절이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조금 위에 주신 질문 중에 네. 아, 음식 같은 거를 리워드로 제공하실 때 지켜야 할 점 있냐고 문의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중요한 점이어서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식품이나 뭐 화장품 이렇게 뭐 전자제품 같이 좀 그 인증 서류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실 때 인증 서류가 필요한 제품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크라우드 펀딩이어도 저희도 똑같이 인증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식품 유통에 필요한 그 서류들을 갖추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식품을 리워드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헬프센터 들어가셔서 푸드 검색해 보시면 푸드 프로젝트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텀블벅 진행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의견 주신 분은 오히려 세계 최초 판매라는 조건이 좀 허들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노지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도 펀딩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최대한 지금은 새롭게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기준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서 예를 들어 어찌됐건 새롭게 제작 자금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이전에 뭔가 만들었던 제품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사실 제작 비용이 필요한 건 똑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펀딩 진행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이제 판매하셨던 거를 뭔가 텀블벅에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업그레이드 제품 조금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피드백 받으셨던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해서 제품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지금 남겨주신 거 하나씩 보면은 네. 마지막에 답변 주신 거가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말고, 공개 예정 기간 중 알림 신청 기간은 며칠 정도로 해야 적절할까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알림 신청 기간은 길게 하면 할수록 좋긴 합니다. 그만큼 사실 알림 신청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 말인 즉슨 사전 홍보를 더 길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개 예정 기간은 저희가 최대 15일 동안 진행이 가능한데 15일을 꽉 채워서 하는 걸 가장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드릴 때도 만약에 뭐 일정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짧게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 이상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길게 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텀블벅 유입이 어디서 많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텀블벅 유입은 사실 뭐 특정 SNS에서만 오지는 않긴 합니다.
그리고 텀블벅 유입은 저희가 홍보하는 채널들도 있지만 사실 프로젝트를 보고 유입되는 네,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유입이 되고 있어서 특정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SNS는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이 텀블벅 유저분들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SNS가 이제 요즘에는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는데 저희 텀블벅은 서브컬처 프로젝트도 많고 그리고 이제 10대 넓게 보면 10대 유저까지 연령대가 좀 낮은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트위터 이제 지금은 X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위터 이용하시는 유저분들도 꽤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SNS 활용해서 홍보할 때 인스타그램, 트위터 두 개 채널을 같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상세 페이지 작성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제일 어렵죠. 사진 촬영도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어, 사실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조금 특히 이건 이제 제조업 같이 제품 한번 만들어서 펀딩 하시고 나면 이후에 이제 계속 후속 판매나 유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비용 투자를 하셔서 사진 촬영이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셔서 그 펀딩에도 쓰시고 보통 그분들이 이제 펀딩에서 끝나지가 않죠.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펀딩 끝나고 이제 이후에 뭐 자사몰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채널로 유통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비용을 들여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제작하실 때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최대한 사실 저희는 이제 텀블벅에서 잘 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시면 의외로 모든 사진을 다 잘 찍으신 분들은 그리고 사진 양을 굉장히 많이 넣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의외로. 보시면은 굉장히 메인에 들어간 이제 저희는 사실 대표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이미지에 대한 사진 한 컷,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활용 예시 내지는 사용법 내지는 그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오히려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퀄리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용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사진을 좀 촬영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살펴보다 보면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 주신 것 같은 사진들도 꽤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딱 정말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진을 잘 찍어 주셨냐 아니냐가 더 좀 성과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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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새로 또 질문 주신 게 계셔서 재판매할 때 상품은 그대로 인데 구성 선물을 다르게 하면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이제 메인 상품이 새롭게 제작이 된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건 저희는 이제 모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모금을 받을 요소가 있냐, 그러니까 새로 제작이 필요한 요소가 있냐라는 걸 가장 크게 보고 있어서 상품 구성만 다르거나 뭐 가격만 다르게 하는 거로는 진행이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미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던 원데이 클래스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뭔가 새로운 제작이나 모금이 필요한 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 없었던 커리큘럼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해야 돼서 뭐 교육 자료나 내지는 뭐 교육에 필요한 이제 어떤 콘텐츠 내지는 뭐 키트나 상품들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이상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개 계정 신청하려면 프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알림 신청만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없나요? 네, 맞아요. 알림 신청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프로 요금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뭐 광고 상품 이용하실 필요 없거나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수수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선택 사항이어서요.
프로 요금제로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보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자료 전달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질문이 적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작한 지도 한 1 시간 반 정도 지나서 일단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시간 반 동안 긴 시간 인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어 여기에서 다 질문 못 하신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 특히 이제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계시면은 저희 텀블벅 헬프센터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